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지난주 발표된 삼성전자 2026년 1분기 실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그 숫자 봤어요? 57조 2천억 원. 이게 뭔 숫자냐 하면 삼성전자 영업이익 기록입니다. 창사 이래 처음으로 한 분기 영업이익이 50조를 넘겼거든요. 더 깜짝 놀랄 일은 비교예요. 작년 같은 분기와 비교하면 영업이익이 755% 올랐습니다. 755%.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와닿으세요? 그런데 더 상식 바뀐 게 있어요. 분석가들이 예상한 수익은 41조 8천억이었는데 삼성전자는 그걸 36.7% 초과 달성했거든요. 투자 커뮤니티에서는 이를 깜짝 실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이게 일시적 호황일까? 아니면 몇 해 동안 계속될 AI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시작일까요? 오늘 그걸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정리해 볼게요. 삼성전자 1분기 매출은 133조 원이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듣는 회사 매출 숫자들과 비교해보면 감이 올 텐데요. SK하이닉스 연간 매출이 15조 원 됐거든요. 삼성 한 분기 매출이 SK하이닉스 연간 매출의 8배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삼성은 반도체뿐 아니라 휴대폰, TV, 가전, 디스플레이 등 여러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직접 비교는 아니지만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알 수 있겠죠. 영업이익 57조 2천억이 더욱 흥미로워요. 왜냐하면 이건 전년 동기 7조 6천억과 비교했을 때 755% 증가거든요. 7배를 넘겼다는 뜻입니다. 더 놀라운 건 작년 2025년 연간 영업이익이 43조 6천억이었어요. 삼성전자가 한 해 벌어들인 이익을 한 분기 만에 초과했다는 겁니다. 지난해 전체 이익을 한 분기에서 초과 달성했다는 게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아실 거예요. 분기 매출 100조 원을 돌파한 것도 처음이고 분기 영업이익 50조 원을 돌파한 것도 처음입니다. 삼성 126년 역사에서 이런 분기는 처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반도체 부문 실적이에요. 분석가들 추정에 따르면 반도체 부문에서만 30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왔을 겁니다. 다시 말해 삼성의 여러 사업 중에서 반도체 부문이 이 엄청난 이익의 절반 이상을 책임졌다는 뜻입니다. 분기 실적이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건 메모리 가격 때문이에요. D램과 낸드 가격이 한 분기 만에 약 90% 올랐거든요. 90%. 왜 이렇게 가격이 올랐을까요? 그걸 이해하려면 AI와 데이터 센터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지난 2년간 생성형 AI 부흥이 반도체 시장을 완전히 뒤바꿔놨거든요. 오픈AI 위 챗GPT부터 시작해서 구글 위 제미나이, 메타 위 라마, 그리고 수많은 기업의 대규모 언어 모델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AI 모델들을 학습시키고 운영하려면 엄청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해요. 그 컴퓨팅 파워는 어디에 있냐면 데이터 센터에 있습니다. 거대한 서버 시설이죠.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같은 대형 기술 회사들이 앞다투어 데이터 센터를 확충하고 있어요. AI 모델을 운영하고 사용자들에게 서비스하기 위해서요. 데이터 센터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반도체, 그 중에서도 메모리입니다. 메모리는 크게 두 가지인데 D램과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있거든요. D램은 고속 작업 메모리예요. CPU와 상호작용하면서 빠르게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하는 작업에 쓰입니다. 낸드는 대용량 저장소예요. 모델 가중치, 학습 데이터, 사용자 데이터 같은 것들을 저장하죠. 2026년 초부터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증하면서 메모리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급 부족, 수요 급증, 가격은 당연히 올랐어요. 한 분기 만에 D램 가격이 약 90% 오르고 낸드 가격도 약 90% 올랐다는 게 이를 증명합니다. 이건 보통의 경기 호황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메모리 시장 전체가 재편되는 정도의 변화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기술이 하나 있어요. HBM, 즉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는 겁니다. HBM은 아주 고대역폭이 특징인 특수 메모리예요. AI 데이터 센터, 특히 GPU와 같은 고성능 계산기기가 필요로 하는 메모리죠. 일반 D램보다 훨씬 빠르고 훨씬 비쌉니다. 삼성전자가 2026년 2월에 HBM4를 세계 최초로 양산 출하했거든요. 이건 엄청난 기술적 성취입니다. 경쟁 업체인 SK하이닉스도 HBM을 만들고 있지만 삼성이 최신 세대인 HBM4를 먼저 출시했다는 게 중요해요. 이 HBM4가 1분기 실적의 핵심 동력이었어요.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증하면서 HBM 수요도 급증했고 삼성이 HBM4를 출시하면서 프리미엄 가격대에 팔 수 있었던 거죠. 기술 우위를 가격으로 변환한 겁니다. HBM 시장에서 주요 플레이어는 세 군데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입니다. 시장 점유율을 보면 SK하이닉스가 55%로 가장 크고 삼성이 28%, 마이크론이 17%입니다. 숫자만 보면 SK하이닉스가 앞선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지표가 있어요. 바로 수율입니다. 제조 수율이란 만들어진 제품 중에서 정상 제품의 비율을 뜻하거든요. 삼성전자의 HBM 수율은 현재 50에서 60% 수준이에요. SK하이닉스는 80에서 90%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SK하이닉스는 만든 것의 대부분이 정상 제품이지만 삼성은 만든 것의 절반 정도만 정상 제품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삼성 입장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더 많은 원재료를 소비하고 생산 효율이 낮다는 뜻이거든요. 수율을 개선하는 데 투자해야 하고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지금 수율이 낮은 이유는 HBM4라는 새로운 더 복잡한 기술을 최초로 양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술 진행 곡선을 따라가면 수율은 점점 올라갈 겁니다. SK하이닉스는 HBM3, HBM3이 단계에 있고 HBM4로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반면 삼성은 이미 HBM4를 양산 중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몇 분기가 지나면
삼성의 수율도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삼성의 HBM 경쟁력이 급격히 높아지게 되죠. 이게 바로 70조 투자 전쟁의 배경입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각각 대규모 투자를 선언했어요. HBM과 AI 데이터 센터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말이죠. HBM 시장 규모를 보면 2026년에 581억 달러라고 예상되어 한국 원화로 약 75조 원 정도죠. 메모리 전체 시장은 5,632억 달러, 약 730조 원대입니다. HBM 이 전체 메모리 시장의 약 10%를 차지한다는 뜻인데 이건 엄청난 성장이에요. HBM 시장은 지금 연간 5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일반 메모리는 연간 수십 성장하지 못하는데 말이죠. 이 성장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투자를 가속화하는 거예요. 누가 더 빨리 수율을 올리고 더 많은 물량을 공급하느냐가 앞으로 2에서 3년간의 승부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실적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먼저 명확한 사실은 이 실적이 깜짝이었다는 거예요. 분석가들의 예상치를 36.7% 상회했거든요. 이건 단순한 좋은 실적이 아니라 시장 예상을 대폭 넘긴 실적입니다. 다음으로 2분기 전망을 봐야 해요. 월스트리트 컨센서스 예상에 따르면 2분기 영업이익이 51조 4천억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전년 동기 대비 약 1000% 이상 증가할 것 같다는 뜻입니다. 1000%는 뭘 의미하냐면 지난해 2분기 영업이익이 약 4조 8천억이었다는 거죠. 올해 2분기는 그보다 10배 이상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뜻입니다. 1분기가 이렇게 나왔으면 2분기도 비슷하거나 더 클 수 있다는 유리한 해석도 있고 1분기가 피크였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역사적으로 메모리 시장은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사이클을 보여줬거든요. 슈퍼사이클이 올 때는 대폭 오르고 사이클이 끝나면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 호황이 얼마나 지속될지가 중요해요. 현재 분석가들의 평가는 낙관적입니다. 왜냐하면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구조적으로 지속될 거라고 보거든요. 챗GPT 같은 AI 서비스의 사용자가 1억 명을 넘어섰고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AI를 도입하는 중이에요. 이렇게 되면 데이터 센터 수요도 당분간 계속 증가할 것 같아요. 메모리 가격도 어느 정도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목표 주가를 보면 더 흥미로워요. 여러 투자은행이 제시한 삼성전자 목표 주가는 21만원부터 33만원 사이입니다. 현재 주가가 약 15만원 정도라고 가정하면 40에서 120% 정도의 상승 여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투자 의견도 대부분 바이입니다. 반도체 강세, HBM 성장성, AI 슈퍼사이클 지속 가능성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명확히 해야 할 게 있어요. 지금까지의 분석이 모두 현재의 메모리 가격과 수요 수준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있다는 겁니다. 만약 메모리 가격이 급락하면, 만약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생각보다 빠르게 포화되면, 만약 다른 기업들이 메모리 생산 능력을 대폭 확대하면, 그럼 시나리오가 달라져요. 또 하나 주목할 점은 SK 하이닉스의 HBM 수율이 여전히 더 높다는 거예요. SK 하이닉스가 HBM사로 업그레이드하면서 기술 격차를 줄인다면, 그럼 삼성의 프리미엄도 줄어들 수 있죠. 정리해보면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은 역사적이었습니다. 분기 매출 100조, 영업이익 50조를 처음 넘겼거든요. 그 배경은 명확해요. AI 데이터 센터 수요 급증, 메모리 가격 폭등, 그리고 HBM4 양산 출시, 이 세 가지가 겹쳐서 벌어진 일입니다. 2분기도 비슷하거나 더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AI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메모리 공급은 아직 부족하거든요. 다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몇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이 호황이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 역사적으로 메모리 시장 사이클은 평균 2에서 3년 지속되곤 했어요. 이번 사이클도 비슷할까요? 아니면 AI라는 구조적 변화 때문에 더 길까요? 둘째, 경쟁 상황의 변화,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경쟁사들이 기술 격차를 얼마나 빠르게 줄일 것인가. 셋째, 가격 변동성, 반도체 시장은 역사적으로 변동성이 매우 크거든요. 호황이 갑자기 불황으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리스크를 고려해야 해요. 1분기 실적이 좋다고 해서 주가가 계속 오르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기회도 있습니다. 메모리 수요의 구조적 증가, AI 슈퍼사이클의 지속 가능성, 삼성의 HBM 기술 우위, 이런 긍정적 요소들이 있거든요. 결국 중요한 건 충분한 정보와 균형 잡힌 판단입니다. 이 영상에서 제시한 데이터와 분석을 참고하되 본인의 투자 성향과 위험 감수 능력에 맞춰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삼성전자와 메모리 시장,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이 세 가지가 만나는 지점에서 2026년 반도체 업계의 미래가 결정될 것 같아요. 앞으로 발표될 분기별 실적과 경쟁 상황을 계속 주시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